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이번 새해 계획은 꼭 이뤄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1년 계획도 실천해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100년의 삶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새해를 앞두고 변액연금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 100살까지의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관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 참여 방법이고요.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을 잘 살아내기도 벅찬 이때에 80세 이후의 삶을 설계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퇴직 이후 인생 2부작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우선 제목을 100년을 설계하라 이렇게 한 밑에 그림 보이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100세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는 분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20세까지 사는 게 이미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경험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제 은퇴가 돼가고 보니까 집을 정리를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100세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건 이 젊은 친구들까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출생에서부터 노후가 돼서 다시 편안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을 해서 은퇴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살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한번 직장 잡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30년을 교육하는 데 쓰고 첫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시기까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3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해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30년이라고는 해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끊임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40년이 노후기 때문에 30년 준비하고 30년 직장 생활 하시면 40년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쓰시기만 하는 세월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노후라고 하면은요, 예전에 90년대에는 60세, 70세만 해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주름이 있는 나이든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로 다시 돌아오면은 70대, 80세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멋쟁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 20년이 지나면은 아마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졌고요. 70이 되셔서 너무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의 노후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어지고 있는 노후를 어떻게 할지 또 한번 이제 그 질문을 해봤는데요. 직장에 막 취직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인생 2막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30대, 40대에 이미
인생 2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50대 정도가 되면은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인생 2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에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대체 몇 살까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을까 물어봤더니 이쪽 빨간 보시면 일정 시점까지는 난 당연히 계속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체력만 된다면 최대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싶다. 결국은 90%의 사람들이 어쨌든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2막은 30대, 40대부터 50대까지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 2막을 준비를 할 때 돈 안 벌고 쓰기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한번 볼게요. 보험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저축들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거는요. 이런 설명을 많이 듣고 집으로 막 모두 오고 그러는데 대체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중에서 나는 뭐를 골라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걸 받아보시면 이런 걸 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를 관점으로 보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산 규모가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자산이 대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선택을 했는지 자산 규모를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정일. 많이들 이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알아들으시죠? 자산 규모가 크고 설정일이 굉장히 오래돼서 역사가 있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고르신다면 지금 이제 내가 선택을 해도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시니까 이 두 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수익률 보셔야 되겠죠. 수익률을 보시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괜히 나 혼자서만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은행에 가도 금리 없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어디에 투자해도 별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는 게 1년 수익률이 15.7%, 1년 수익률이 15.8%, 1년 수익률이 9.3%, 이 정도 되는 것만 나머지 뭐 5%, 3% 이런 거 있는데요. 요 정도만 고르실 수가 있으시면은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수익률로 40년 이상을 사시는데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많은 정보 중에서 요 정도를 뽑아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만 크다. 그러면 굉장히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 연령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어려서부터 취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내 자의지로 돈을 버는 시간이 24년에서 30년 정도 될 건데 최대한 길게 할 수만 있으면 길게라도 하시는 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 24년 동안 한꺼번에 내가 4억, 5억 이렇게 모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어떻게 들리시나요? 4억이나 5억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한 달에 10만 원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씩 24년만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는 동안만 잘 꾸준히 납입을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은퇴 시점에 70세, 80세 이렇게 이후에 길게 사는 동안 거치만 잘하시면 운용만 잘하시면 한 4억 정도의 은퇴 자산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4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갑갑해서 힘들고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을 해야지 이러면 조금 가벼워질 수가 있으니까 경제활동 하는 내내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느덧 4억이 만들어지는 이 은퇴 자금이 나중에 노후를 사실 때 반드시 어떤 그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만 원 정도만 내가 경제생활 하는 동안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내 노후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입만 잘 하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를 잘 획득하시면 8억의 은퇴자산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8억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억을 가지고 손주한테 계속 용돈을 주면은 얘네들이 나를 자주자주 찾아오겠지 이 생각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출발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표로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10만 원 플랜인데
젊은 친구들은 10년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기간 내내 30년 동안 계속 돈을 내시면은 은퇴 자산이 엄청 커질 수가 있고요. 30대에 오신 분들도 30세부터 50세까지 해서 10만 원씩 20년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동안 계속 내시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목돈이 2억을 뚝딱은 못 만들어내지만 10만 원으로 2억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40대에 오시는 분들은 역시 너무 길게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50세까지 직장 생활 하는 동안만 내시면 9천만 원 정도 만드실 수 있고 50세 있는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준비를 아예 안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 자산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만 원 플랜을 한번 볼 텐데요. 역시 20대 있는 분들은 짧게 내고 이렇게 돈을 작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8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큰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투자할 줄 아는 이런 정보력과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큰 돈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경제활동 하는 동안 8억을 모으시는 거를 꿈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30대로 오시면은 20만 원씩 경제활동하는 정도 내시면 4억, 40대, 50대로 오시면은 똑같이 20만 원씩 해서 시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점점 10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편이 8억에서 8천만 원까지 어쨌든 목돈을 만들어 놔야 이거를 가지고 은퇴 시점에 편안하게 내 노후 돈 벌지 않고 30년, 돈 벌지 않고 40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대가 오시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요. 자식들이 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을 불효자도 만들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나도 편안하고 자식도 편안하고 이래질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를 잘 고르시는 안목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요. 큰 목돈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젊어지고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연금보험, 특히나 변액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즐겨보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아는 분한테 좀 저렴하게 2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예. 요게 좀, 흔한 말로 쌍태비지떡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갱신형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이제 24이고요. 예. 네,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2015년도에 2건의 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직접 가입을 하신 거예요? 요거 그냥 아는 형이 있어요. 예. 네, 이제 그 형이 보험회사 다녀서. 그러세요? 네, 얘기를 했더니 가입을 해준 거거든요. 예. 저희가 증권을 미리 좀 봤는데, ING 생명에서 2건의 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ING 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있으시고 또 역시 같은 해에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이렇게 2건을 가입하셨어요. 맞으신가요? 네. 주 계약이 사망 쪽에 치중돼 있는 종신보험만 2건을 갖고 계신 건데 특별히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직 제가 어리다 보니까 예. 그냥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전문가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궁금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20대이신 24이라고 하셨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보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갱신형 특약도 많은 것 같고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전시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한테 20대 남성이 직접 전화하는 게 흔치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에 눈을 일찍 뜨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예, 이제 고맙습니다. 플랜 A 시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입술로는 거의 100세 시대, 120세대에 운운하고 있잖아요. 네, 20세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100세를 훌륭하게 살아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점 먼저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내신 증권 2개 지금 ING 생명 거 보내주셨는데 CI 보험 하나하고 일반 종신보험인데 알고 계시나요? CI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잘 들으셔서 일단 일찍 보험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네. 조금 더 섭섭한 게 뭐냐면 이 주계약을 뺀 나머지 16개 특약이 다 5년 갱신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둘 다 2015년 가입인데 80세 보장으로 끝나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하는데 보장이 80세에 끝난다면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나는 60세 납이고 하나는 20년 납이에요. 이제 얼추 이제 총 납입 금액을 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갱신하지 않고 이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전체 보험료를 계산해 봤더니만 얼마를 내시냐면 4,200만 원이 넘게 내요. 아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갱신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겠죠? 네. 근데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보다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의 반가격, 한 2,800만 원 정도 내고 비슷한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떠세요? 좋은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20대라고 하면 어떤 중대한 질병도 보장이지만은 어떤 소소하게 다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 쪽으로 지금 통합보험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11만 9천 원 정도 내시면 이게 여기서 보장받고 있는 암이 CI가 됐을 때 예전에 갖고 계신 거는 6천만 원을 받지만 일반암일 때는 3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포커스를 두고 했을 때 11만 9천 원을 가지고 100세까지 쭉 비갱신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훌륭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더 있다 그러면 연금보험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대라 그러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건데, 저희가 라이프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신의 필요 자금을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보다 더 알차게 보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 보험을 하나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보장을 추가해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직 어려서 보험을 그냥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이제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네. 보험 가입할 때는 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가입하는 게 이렇게 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전실 전문가님, 지금 네. 이제 새롭게 짜주신 플랜에는 그 종신보험의 내용은 없는 거죠? 사망주 계약금은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게 약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분이시고 앞으로 이제 또 집안을 꾸리시고 가장이 될 건데 똑같이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망보험금이 갱신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억을 제가 한번 또 예산을 이렇게 짜봤는데 한 보장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50% 선지급형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80세도 아니고 종신토록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손해보험 쪽으로 안내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좀 더 꼼꼼히 하셔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이렇게 비갱신으로 짜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보험을 세팅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네. 전시호 전문가께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내가 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가를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잘 맞는 옷을 입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 질문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5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길게 남기셨네요. 최근에 보험방송을 보면서 수술비 특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 증권을 보니까 7대 질병수술비, 고혈압, 당뇨 등 수술비로 되어 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 보장을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남선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식이요법이라든가 약 복용을 하시면서 정상 수치를 조절을 하시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비라는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 보상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눈에 대한 합병증, 망막병증이라든가 발에 대한 족부병증, 또 신부전증 같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증권에 보시면은 7대, 16대, 30대 이런 수술비 기재돼 있으신 분들 각각 수술비 항목에서 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6439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2008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귀를 수술한 이후로 가입해서 전기간 부담보로 준비가 됐는데요. 가입 후 5년 동안 귀와 관련된 치료 이력이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로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 지금 5년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시호 전문가님.
네. 예. 부담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네. 담보하지 않는다. 즉, 그 어떤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부담보 종류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하나 정기간 부담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네. 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치료 이력하고는 상관없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담보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말이죠. 근데 정기간 부담보는 치료력이 없어야지만이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어야지만이 그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이제 부담보를 이제 풀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이력이 지금 없다면 부담보 설정이 돼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담보가 해제된다라고 예, 보여야 부담보가 해제가 될 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안 돼 있다고 하네요. 지금 문자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자 오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3765님께서 주신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해볼게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 비용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남기셨고요. 역시 남선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운전자 보험은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실 때 특약을 넣었다면은 그 한정되어 있는 내가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다가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셨다면은 그 친구 차라든가 렌터카 뭐 이런 거 이용하시다가 나를 따라다니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셨다 하더라도 보장을 이제 크게 받으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운전자 보험 하실 때 또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내가 다치는 사고 이럴 때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매번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넣으시는 것보다는 따로 하나 빼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장이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질문 하나 풀어드렸고요. 또 문자 볼게요. 521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60대 노모입니다. 아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완납까지 보험료는 제가 냈습니다. 가게가 좀 어려워지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아들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의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실까요? 전시 전문가님. 네, 안타깝네요. 계약자가 할머니 본인이시다면 권리가 있으십니다.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적립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권리가 있으신데 당장 해약하시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 예. 이게 종신보험이다 보면은 해지 환급금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또 여의치 않는다면 이 종신보험은 주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 감액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4천이다, 3천이다, 2천이다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일단 좀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 방법이 이제 해지하는 방법이니까 잘 좀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조금 더 후회를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은요,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받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요. 중도 인출이나 주계약을 좀 축소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들 예. 보험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제가 여태 모르고 보험료만 내다 보니까 보험료가 되게 비싸고 그리고 보장이 그렇게 막 보험료에 비해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가입한 지 그러세요? 너무 됐는데.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연금을 가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금도 필요한데 보험료가 또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34살이에요. 네. 30 이상 되셨고 아드님이 아직 네. 미혼이신가요? 예. 보험료를 어머님께서 납부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습니다. 아드님이 총 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데요. 확인을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2007년에 가입하셨고 또 DB손해보험에서 100세 건강보험을 2009년도에 가입하셨습니다. 맞으세요? 네, 네. 예,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통합보험도 가입하셨고 또 DB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하셨네요. 예. 예, 한 달 보험료가 32만 원 정도 납입이 되던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렇죠. 예. 아드님께서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예, 뭐 지금까지 아무 뭐 병원에서 간 적도 없고 네. 예, 건강해요. 네, 네. 예, 어머니께서 그래도 오래전부터 보험에 이렇게 잘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드님께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네. 어떻게 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30대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4건의 보험이 있으셨고요.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보장이 과하고 어떤 보장은 부족한지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남선희 전문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총 4건의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기까지는 또 얼마나 뭔가가 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 고민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드님의 보험료는 10만 원 이상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장은 좀 더 폭넓게, 보장받는 기간도 최대한 길게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증권 내용부터 좀 살펴봐 드릴게요. 증권 내용 4개 중에서 가장 비싼 보험 2개가 보이거든요. 삼성에 가입하신 리빙케어 종신하고 퍼펙트 통합보장보험. 이거 2개는 그동안 방송에서도 워낙에 많이 다루었던 CI 종신보험이세요. 주 계약이 사망으로 되어 있고요.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는 건데 혹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중대한 진단, 뭐 치명적인 진단,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 50%든 선지급으로 받는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쉬운 거는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 같은 경우 보장받기가 워낙에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특약 담보들이 또 들어 있어요. 특약은 수술이나 입원, 그 다음에 케어 특약 이런 것들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0세까지만 보장을 해드리는 담보인데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고 80세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증권 하나에다가 뭐 사망도 된다, 보장도 된다, 나중에 연금도 전환된다. 이러다 보면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보장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축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각각 특성에 맞는 거, 목적에 맞는 거를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제일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요. 분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증권을 볼게요. DB손보 100세 건강보험. 요거 가입하신 시기가 2009년도 3월이시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은 의료비를 100%까지 본인 부담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친 걸로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통원하실 때에도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친 걸로 입원하실 때 1,000만 원 한도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하나 더 보완할 수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은 선별하셔갖고 추가로 보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그런데 그 아드님 하시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뭐 사무 전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혹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상해 관련해서 후유 장애라든가 수술비, 뭐 진단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 보장 혜택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에서 빠짐없이 대부분의 보장은 다 들어있고요. 부상치료비라는 좋은 보장도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적립보험료를 또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보장 기간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드님께서 다행히 좀 건강하셨던 것 같으세요. 예.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아드님 그 리모델링을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CI 종신 2건의 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정기보험에 하나, 또 보장성 보험에 통합보험으로 하나, 이렇게 특성에 맞게끔 좀 분리를 하시고, 80세에 끝나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것들은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100세까지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품별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실손 의료비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요거 2개 유지 잘 하시고요. CI 종신보험 요거 2개는 이제 전부 다 2건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사망보험금이요. 65세까지 1억 원 받으시는 게 한 32,000원이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통합보장으로 한 11만 원 정도면은 암에 대한 진단비 5,000,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2,000, 34대 수술비, 질병 수술비, 또 깁스치료비, 골절 진단비 이렇게 등등등등 다 넣어도요. 그 정도 통합보장으로 충분히 100세까지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 32만 원 이상 넣으셨잖아요. 요게 한 13만 원 정도 보험료 절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13만 원 줄인 보험료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연금도 하나 해야 된다고. 네, 13만 원 보험료 줄었는데요. 아까 연금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으세요. 연금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5천만 원 이상 목돈 만들기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또 기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은퇴 시기에도 큰 그 자금 만드셔가지고요.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 아드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예, 지금 어머님께서 내고 계신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플랜을 짜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머님께서 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연금 준비는 아드님께 좀 맡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플랜을 짜드렸고요.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3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딸 보험을 지금 붓고 있는데, 예. 요거를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러세요?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살이요. 아직 학생이시네요. 네, 예. 수능 봤어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보험이 한 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 KB손해보험에서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이거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둬서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거에 보완할 내용이라든가 예. 또 혹시 만기 환급금이 있나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게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자녀분이 어려서 병원도 잘 안 갈 것 같고 건강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꼭 가입해야 되는 그런 담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게 없는지 좀 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먼저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18살 된 고등학생 딸이 있으셨고요. 딸 보험 문의하신 거죠. 기존의 보험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셨고 부족한 보장 없는지 봐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전시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살이면 올해 혹시 수능을 보지 않았나요?
네, 봤어요. 네, 큰일을 치르셨네요. 네, 저기 보내주신 보험 잘 봤어요. 근데 딸 보험을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손보험이 없는데 실손보험은 따로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없으신가요? 예. 네, 따로 있어요. 아, 실손만 그렇죠. 들어가는 거. 네. 아, 자녀분이 한 명이신가요? 아니요, 둘이에요. 아. 15살 딸 하나 있고요. 아, 둘이 있군요. 그러면 보험료가, 한 달당 어떻게 한 14만 2천 900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손해보험까지 합치면 한 17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네네. 아, 네. 그 정도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둘째 딸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줬어요. 아, 예. 굉장히, 이게 보면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은 가족 전체 나가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뭐, 애 아빠하고 저랑 해서 뭐 한 80만 원 정도. 오, 80만 원 정도면은 그거는 저기 보장성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제가 자꾸 물어봤냐면 여기 만기 환급금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 보험의 특성상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특성상 손해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결국은 100세까지 가면은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가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렴하고요. 예. 네, 저렴한 대신에 만기 환급금이 맨 마지막 100세까지 간다 그러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한 가족이 8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년이면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내는 돈인데 이게 만약에 10년이라 그러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 17만, 보내주신 증권은 14만 2,9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금액을 전체 금액을 한번 봤어요. 총 납입액이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총 납입액을 다 하면 한 3,400만 원이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20년 기간 동안. 그렇죠. 예. 20년 동안 다행히 비갱신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하셨는데 총 납입액이 3,400만 원인데 만기 환급금을 물어보셔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18살이라 그러면 보험 자산을 또 마련해 줄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제가 그럼 생명보험에 한번 제가 설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1억을 보장을 받으셔도 총 납입액이 한 3,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고 생명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에 적립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선지급의 기능이 있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먼저 한 8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1억을 가입했을 때 80%용으로 했을 때 뭐 8천만 원 정도를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당 50명 정도는 아주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물론 50명은 이제 아프고 질환에 걸려서 사망도 하고 하지만은 50%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낸 돈이 나중에 계속 쌓여가면서 늘어난다 그러면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비슷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20년, 40년, 60년 이게 쭉 가져갈 텐데 만약에 내가 안 아팠을 경우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자산이 불어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생명보험에다가 주된 보장을 하나를 두시고 또 KB 어린이 이 자녀보험 보면 아주 중요한 담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뭐 뇌혈관 질환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신다면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20대 질병 수술 자녀 배상 책임 1억 이 부분 정도는 다시 조합을 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14만 원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두 가지 보험을 만족스럽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또, 다시 설계를 해주시니까, 좋은 느낌도 드네요. 그쵸.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내 보험이 나중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자산으로 돼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보험 중에서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담보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보험을 다시 조합을 하셔서 추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에 어떻게 조금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다시 조합을 하시면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보장도 받으면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에게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예, 어떻게 하면 또 보험금을 내면서 정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드렸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다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됐어요. 그러셨어요? 또 방송 끝난 이후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고민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 건데요. 208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이번 문자도 함께 읽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용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저는 49살 미혼 여성입니다. 라고 쓰셨고요. 실손보험, 암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혼자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미혼으로 이렇게 쭉 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선희 전문가님. 예. 네. 저는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하고 간병비, 그리고 간병 입원 일당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내 몸이 아플 때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간병인 24시간 동안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입원하는 첫날부터 180일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혼이시고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또 보험은 준비를 골고루 다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간병인 지원을 받는 간병비 입원 일당이라든가 또 간병비 보험, 또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 이런 것들이 또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같이 좀 도움을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새는 솔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보험 준비를 좀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문자 또 풀어볼게요. 6715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문자 길게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중국인인데 지금 한국 영주권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를 준비해주고 싶은데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엄지손가락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도 좀 중요할까요? 전시우 전문가님. 네, 일단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둘 다 실손이랑 3대 질환. 3대 질환은 무리 없이 가입할 수 있고요.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체 상해나 질병을 전체 다 받아주는 데도 있고 여기 6급 장애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해 부분에 아마 제한을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전 심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니까 전문가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만족스러운 가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들 다 모아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059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전시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총 납입 기간의 절반 정도인 10년만 더 내면 위험보험료가 빠지면서 자동으로 유지된다라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전시우 전문가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유니버셜 기능 중에 한 가지인 월대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신보험은 내다 보면 뒤에 적립금이 쌓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살다 보면 낼 수도 없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어서 보험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월대체 소량의 금액을 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년만 내고 이게 10년 동안 종신토록 받는 건데 계속 될지는 한번 두들겨 봐야 되는 거고요. 약간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보험사에서 마련해 두고 있는 건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악용까지는 안 하겠지만 너무 신뢰를 하실
마시고 이게 뭐 6개월, 1년, 뭐 2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만약 해약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근데 10년만 딱 내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1-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